불과 몇 년 전 우리의 주말과 휴가를 온통 뒤덮었던 이름, 캠핑. 그 이름 앞에는 언제나 성장, 황금알을 낳는 거위, 심지어 국민 레저라는 찬사가 따라붙었습니다. 수십조 원의 시장이 눈앞에 펼쳐진 듯했고 너도 나도 텐트를 짊어지고 자연으로 떠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축제 같았죠. 하지만 그 찬란했던 왕국이 마치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씁쓸한 기억 맞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캠핑 장비들이 중고 매장에 헐값에 나오고 한때는 인기 있었던 캠핑장이 문을 닫고 꿈의 직장이었던 캠핑용품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휘청거리는 그 비극적인 현실 말입니다. 누군가는 전 재산을 걸고 캠핑장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밤잠을 설쳤고 누군가는 거금을 들여 장비를 갖추고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그들에게 이 붕괴는 단순한 시장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피와 땀, 그리고 꿈이 짓밟힌 참혹한 비극이었죠.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캠핑 왕국을 무너뜨렸을까요? 단순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보복 소비가 끝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던 더 깊고 어두운 탐욕의 그림자가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과거로 떠나려 합니다. 한때는 무한한 성장을 약속했던 그 시장의 심장부로 들어가 탐욕과 환상, 그리고 차가운 현실이 어떻게 얽히고 설켜 파멸의 길을 닦았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된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2020년 팬데믹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모두가 집에 갇혀 절망했습니다.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드넓은 자연에서 안전하게 여가를 즐기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적인 갈망은 마치 봉인 해제된 거대한 에너지처럼 분출됐죠. 캠핑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 가장 완벽한 해방구이자 구원자처럼 보였습니다. 억눌렸던 소비 심리는 캠핑이라는 이름 아래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TV에서는 연일 유명 연예인들이 캠핑을 즐기는 모습이 방송됐고 유튜브와 SNS는 낭만적인 캠핑 감성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고가의 텐트는 없어서 못 팔 정도였고 고급스러운 캠핑 의자와 테이블은 물론 온갖 편의 장비와 조리 도구까지 마치 신혼살림을 장만하듯 고가 장비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캠핑 용품 브랜드들은 매출이 수직 상승하며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기존 업체들은 공장 가동률을 최대로 끌어올렸고 수많은 신생 브랜드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물론 대기업들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며 너도 나도 캠핑 관련주를 외쳤죠. 마치 꿀벌이꽃을 찾아 모여들듯이 천문학적인 자본이 이 시장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자본가들은 캠핑 시장의 끝없는 확장을 굳게 믿었고 주식시장의 차트들은 매일같이 장밋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산과 바다 옆에 새로운 캠핑장들이 본구리를 이루듯 생겨났습니다. 평범한 땅들이 캠핑장 부지로 바뀌며 상상 이상의 가치로 치솟았고 한 달 전 예약은 기본이었고 주말 예약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캠핑장 사업은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도 나도 땅을 사들여 캠핑장을 만들고 글램핑 시설을 지으며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품에 안은 듯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가 이 거대한 흐름에 몸을 맡겼고 이 거대한 파도는 영원히 밀려올 것이라고 이 유행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모든 지표가 이 시장의 영원한 성장을 가리키는 듯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캠핑 시장 규모가 수십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고 언론은 국민 레저 시대의 도래를 연일 보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거대한 환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잔치 속에서 누구도 쉽게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작은 균열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마치 고요한 수면 아래 감춰진 암초처럼 말이죠. 캠핑 장비 시장에서는 이미 포화 상태를 알리는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요는 폭발적이었지만 그만큼 공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너도 나도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이라는 착각이 모두를 잠식했던 겁니다. 초고가 장비들이 대중화되면서 개성보다는 과시소비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남들 다 하는 캠핑을 위해 수백만 원을 망설임 없이 지출했지만 그 이면에는 일시적인 유행을 좇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캠핑장 예약률은 여전히 높았지만 그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가보고 말거나 생각보다 불편함에 실망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SNS 구석구석에서 들려왔습니다. 캠핑은 나랑 안 맞아라는 이야기가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작은 신호들은 거대한 성장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가려져 누구에게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탐욕이라는 이름의 안개는 모두의 눈을 가렸고 그 안개 속에서 비극의 씨앗은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제2부 공포의 시작. 그 달콤했던 환상에 취해 있던 모두가 갑자기 차가운 새벽 공기에 잠에서 깨어난 순간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에 작은 균열이 가더니 어느새 걷잡을 수 없는 파열음과 함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듯 말이죠. 모두가 설마 했던 그 순간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시장의 폭락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공포였습니다. 그것은 한때 희망이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리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2022년 초 전 세계를 옥죄던 팬데믹의 긴 터널이 서서히 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닫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멈춰섰던 일상이 기지개를 켰죠. 사람들이 억눌렸던 해외여행에 대한 갈증을 토해내며 공항으로, 관광지로 물밀듯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복 소비의 방향은 캠핑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캠핑으로 대체했던 해외여행과 도시에서의 유흥, 콘서트와 영화관 등 다채로운 문화생활로 소비의 물줄기가 급격히 방향을 틀었던 겁니다. 동시에 물가는 마치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치솟기 시작했고,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극약 처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비용이 가파르게 오르자 사람들은 가장 먼저 내 지갑에서 비필수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텐트나 고가의 캠핑 의자는 더 이상 필요한 품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가장 싼 것을 찾거나 아예 구매 자체를 망설였습니다. 시장을 휩쓸었던 비싼 게 좋은 거지라는 소비 심리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가장 먼저 경고음이 울린 곳은 중고장터였습니다. 한때는 웃돈을 주고도 구하기 힘들었던 인기 캠핑 장비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것 같은 장비가 절반 가격에도 팔리지 않아 애를 태우는 판매 글들이 연일 올라왔죠. 감성 캠핑이라는 이름으로 과시했던 고가의 장비들은 순식간에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캠핑을 시작하려던 사람들은 중고 장터로 눈을 돌렸고 새 장비를 찾는 발길은 끊어졌습니다. 신상품이 쏟아져도 판매는 늘지 않고 재고는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우후죽순 생겨났던 캠핑 장비 브랜드들은 이제 서로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잘 팔릴 때는 그저 행복한 경쟁이었지만 수요가 줄어들자마자 칼날 같은 가격 경쟁이 시작됐죠. 신제품은 쏟아져 나오는데 창고에는 팔리지 않는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한때는 없어서 못 팔던 프리미엄 텐트가 이제는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재고 떨이로 나오거나 심지어 폐기 처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장비 하나하나에는 누군가의 꿈과 땀이 서려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유는커녕 원가도 건지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에 수많은 중소 브랜드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거대한 시장의 파도 속에서 작은 물방울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인의 손처럼 시장 전체를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투자 붐이 일었던 캠핑장 사업은 이제 폭탄 돌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행은 더 이상 캠핑장 사업을 위한 대출에 선뜻 응하지 않았고 이미 거액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사고 캠핑장을 지었던 사업주들은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 달에 수백, 수천만 원씩 불어나는 이자 부담은 한때 잘 나가던 캠핑장을 순식간에 빚더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약률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날이면 그들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이들에게 캠핑은 더 이상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작된 끝없는 추락의 악몽이었죠. 한때는 국민 레저를 외치며 연일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던 언론과 전문가들도 입을 닫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침묵 속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예측은 산산조각 났고 캠핑 시장을 향한 뜨거웠던 찬사는 차가운 비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환상의 파도에 휩쓸린 뒤였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공포와 좌절감만이 남은 겁니다. 시장은 이제 탐욕이 아닌 차가운 현실이라는 칼날 앞에서 속절없이 베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의 얼굴에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는 망연자실한 표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 질문은 마치 밤바다를 표류하는 배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질문의 그림자 뒤에는 수많은 개인과 기업이 겪어야 했던 상상조차 어려운 비극적인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장의 잔혹한 칼날은 단순히 기업의 매출 장부를 베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빛나던 꿈들을, 평범한 이들의 삶과 미래를 송두리째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금리 인상이나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경제 지표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피를 말리는 듯한 금융의 냉혹한 본질이었습니다. 은행의 문턱은 하루아침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캠핑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운운하며 너도 나도 대출을 권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빛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관리라는 명목 아래 숨통을 조여오는 대출금 회수 압박과 이미 밀려 쌓인 이자 독촉장이 무자비하게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압력은 마치 거대한 수도꼭지가 잠기듯 시장에 흘러들어가던 자금의 물줄기를 순식간에 끊어버렸습니다. 재고는 창고에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지만 현금은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공장 가동 비용을 메꿔야 하는데 어디에서도 돈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벤처의 상징이라 불리며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수많은 캠핑 관련 신생 기업들은 이제 자금난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에 목숨을 위협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투자 유치는커녕 이미 받은 투자의 회수 압박에 시달리며 이달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고뇌 속에서 매일 밤을 지새웠습니다. 특히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었던 캠핑장 개발 사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멋진 글램핑 시설을 짓고 테마별 캠핑존을 꾸미며 꿈의 휴양지를 만들었던 사업주들은 이제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휘청거렸습니다. 개장 초에 반짝 특수는 사라지고 예약률은 바닥을 쳤습니다. 한때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던 캠핑장은 이제 텅 빈 텐트와 비어있는 데크만이 앙상하게 남아 마치 유령처럼 음산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빚에 빚을 더하는 돌려막기는 한계에 다다랐고 결국 이들은 애써 키워온 모든 것을 단돈 몇 푼의 금매로 내놓거나 파산이라는 절벽 끝에 서게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파고가 덮치기 전 이미 일부 거대 자본들은 캠핑 시장의 과열과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조용히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 미리 안전한 항구로 피신하는 노련한 선장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빠르게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고 다음 투자처를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뒤늦게 파도에 휩쓸린 수많은 작은 배들이 산산조각 나는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가 투자를 잘하고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본능적인 탐욕과 공포, 그리고 정보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위기를 예측하고 기회를 포착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희망 고문에 갇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과연 그 누군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 신호들을 읽어내지 못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실패를 곱씹는 반성을 넘어 보이지 않는 거인의 손에 의해 움직이는 이 거대한 자본의 게임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단순히 캠핑 시장의 흥망성쇠를 넘어 우리 시대 자본주의의 민낯을 마주하게 할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 질문은 마치 밤바다를 표류하는 배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질문의 그림자 뒤에는 수많은 개인과 기업이 겪어야 했던 상상조차 어려운 비극적인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장의 잔혹한 칼날은 단순히 기업의 매출 장부를 베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빛나던 꿈들을, 평범한 이들의 삶과 미래를 송두리째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금리 인상이나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경제 지표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피를 말리는 듯한 금융의 냉혹한 본질이었습니다. 은행의 문턱은 하루아침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캠핑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운운하며 너도 나도 대출을 권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빛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관리라는 명목 아래 숨통을 조여오는 대출금 회수 압박과 이미 밀려 쌓인 이자 독촉장이 무자비하게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압력은 마치 거대한 수도꼭지가 잠기듯 시장에 흘러들어가던 자금의 물줄기를 순식간에 끊어버렸습니다. 재고는 창고에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지만 현금은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공장 가동 비용을 메꿔야 하는데 어디에서도 돈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벤처의 상징이라 불리며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수많은 캠핑 관련 신생 기업들은 이제 자금난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에 목숨을 위협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투자 유치는커녕 이미 받은 투자의 회수 압박에 시달리며 이달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고뇌 속에서 매일 밤을 지새웠습니다. 특히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었던 캠핑장 개발 사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멋진 글램핑 시설을 짓고 테마별 캠핑존을 꾸미며 꿈의 휴양지를 만들었던 사업주들은 이제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휘청거렸습니다. 개장 초에 반짝 특수는 사라지고 예약률은 바닥을 쳤습니다. 한때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던 캠핑장은 이제 텅 빈 텐트와 비어있는 데크만이 앙상하게 남아 마치 유령처럼 음산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빚에 빚을 더하는 돌려막기는 한계에 다다랐고 결국 이들은 애써 키워온 모든 것을 단돈 몇 푼의 금매로 내놓거나 파산이라는 절벽 끝에 서게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파고가 덮치기 전 이미 일부 거대 자본들은 캠핑 시장의 과열과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조용히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 미리 안전한 항구로 피신하는 노련한 선장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빠르게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고 다음 투자처를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뒤늦게 파도에 휩쓸린 수많은 작은 배들이 산산조각 나는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가 투자를 잘하고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본능적인 탐욕과 공포, 그리고 정보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위기를 예측하고 기회를 포착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희망 고문에 갇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과연 그 누군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 신호들을 읽어내지 못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실패를 곱씹는 반성을 넘어 보이지 않는 거인의 손에 의해 움직이는 이 거대한 자본의 게임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단순히 캠핑 시장의 흥망성쇠를 넘어 우리 시대 자본주의의 민낯을 마주하게 할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단순히 캠핑 시장의 흥망성쇠를 넘어 우리 시대 자본주의의 민낯을 마주하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누군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이 비극적인 결말을 미리 꿰뚫어 보고 차디찬 파도가 덮치기 전 유유히 무트로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시장의 가장 깊은 곳,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자본의 최상위 포식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헤지펀드나 대규모 자산운용사, 그리고 엄청난 정보력을 가진 투자 그룹들이었죠.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의 작은 소비에 주목하고 캠핑 시장의 성장세에 열광할 때 이미 지구 반대편에서부터 시작된 미세한 경제 신호들을 좇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속의 작은 파문이 언젠가 거대한 해일로 변할 것을 예측하듯이 그들은 중앙은행의 작은 금리 인상 시그널, 주요 원자재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미묘한 균열들을 매일 밤낮으로 분석하고 있었죠. 수백억 원짜리 슈퍼컴퓨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수천만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긁어모으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이코노미스트와 애널리스트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며 미래의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의 과열과 불안정한 거품을 감지한 그들은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 없는 평온한 시장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캠핑 관련 주식이나 기업들의 채권을 슬금슬금 처분하고 대규모로 투자했던 캠핑장 개발 프로젝트 자금 회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자금의 규모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 번의 거래로 수십억, 수백억 원의 자금이 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수면 아래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자산 시장에서 뭉텅이로 현금이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는 점점 공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패 신화에 취해 있던 수많은 중소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은 이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큰 손들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잠깐의 가격 하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착각하며 남은 자금을 모두 털어넣는 무모한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 활활 타오르는 불꽃만 보였을 뿐 이미 불이 꺼져 재만 남은 시장의 속내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최상위 포식자들이 충분히 자산을 현금화하고 안전한 피난처로 몸을 옮긴 뒤 모든 준비를 마친 순간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쳤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정부의 결정, 급격히 얼어붙은 소비 심리, 그리고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은행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대출의 빗장을 걸어 잠갔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앞다투어 자산을 팔아치웠습니다. 이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바로 자본력이 약하고 정보가 부족했던 중소기업들과 평범한 개인들이었습니다. 대규모 자본은 이미 시장을 떠난 뒤였기에 가격 폭락은 고스란히 뒤늦게 뛰어들었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던 약자들의 몫이 됐습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던 캠핑 관련 사업들은 하루아침에 부실 자산으로 전락했고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시장의 논리는 냉정했습니다.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되는 잔혹한 생존 게임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시장의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 자본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한 소수와 그 흐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은 다수의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은 결코 운에 기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치밀한 분석, 압도적인 정보력,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으로 이 모든 사태를 예견하고 행동했던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그들처럼 시장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지혜와 통찰력이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거대한 자본의 게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잔혹한 현실 앞에서 많은 이들이 절망했습니다. 한때 꿈을 꾸었던 캠핑장의 푸른 잔디는 이제 빛바랜 과거가 되었고 정성껏 꾸려왔던 브랜드들은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상위 포식자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혼돈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폭락한 자산들을 헐값에 사들이고 부실 기업들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삼키며 더 큰 자본을 축적해 나갔죠. 그들에게 시장의 폭락은 결코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사냥을 준비하는 시간 혹은 먹잇감을 더 싸게 확보할 절호의 기회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라져버린 캠핑 시장에 대한 회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우리의 지갑과 삶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거울입니다. 평범한 개인에게 시장은 늘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파도 아래에서는 언제나 거대한 자본의 의도와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경제 지표와 뉴스가 쏟아지지만 그 이면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 판을 짜고 누가 이득을 취하는지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의 표면만 보며 헤엄치지만 그 아래 심해에서는 훨씬 더 은밀하고 강력한 해류가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휩쓸리는 구경꾼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눈을 뜨고 시장의 진실을 파헤치며 우리 각자의 지갑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